주문이 밀려드는 점심시간. 칼국수집을 운영 중인 오영채 씨는 어젯밤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불면증으로 6년째 고생 중입니다. 한두 시간, 어떤 데는 꼬박 설 때 있고. 왜 사람이 막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더 쌩쌩해지잖아. 어디서 기운이 솟아나는지 일할 땐 피로도 있는다는데요. 하지만 바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 환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의자 붙여놓고 잠깐 자고. 게다가 손자를 돌봐야 하는 그녀에겐 피곤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린애들이나 뻑하면 아픈 거야. 열 감기가 무섭잖아요. 열 올리면은 한 2, 3일은 애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병원에 갔다 오면서 잠깐인데 차가 이렇게 가더라고. 어머야. 매일 졸음과 싸워야 하는 일상. 과연 오늘 밤은 단잠을 청할 수 있을까요? 고단한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잠이 오나 싶었지만 졸음은 말 그대로 졸음일 뿐입니다.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오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정신이 말짱해져요. 그래도 오늘은 다르겠지란 기대감을 안고 잠을 청하러 침실로 들어가 봅니다. 과연 수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곧바로 잠이 든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금세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도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불면증이 뭐길래 이토록 애를 태우게 하는 걸까요? 늘 피곤해. 아침이면. 그래서 잠을 푹 오직 했으면 제가 선생님한테 수면제를 처방해달라 그러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꼬박 세울 때가 많으니까.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영채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2~3시간씩 깨면 뭐 하세요? 그냥 누워있어요. 살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하지. 네. 이 문제를 어떻게든 네.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일에 자꾸 매달려요. 그죠? 근데 그런 매달리고 관심 있고 자꾸 신경 쓰는 거는 나한테 긴장을 요구해. 긴장. 네. 긴장하면 잠이 더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오지. 그러니까 더 힘들고 괴롭단 말이죠. 그죠? 잠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과다 각성 상태가 되는데요. 불면증 척도 검사에서도 중등도의 심각한 불면증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각성 상태는 어떤지 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뇌파 검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기가 좀 흐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5분 동안 측정할 거고요. 눈 감고 계시면 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패턴 중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로 긴장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심신의 안정을 나타내는 알파파는 높을수록 좋고 불안,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베타파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또 극도의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감마파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긴장하면은 뇌파의 그 빠른 주파수 때 베타나 감마 때 영역들이 많이 증가, 신경이 쉽게 말하면 곤두서 있어서 수면으로 인한 뇌 기능상의 노화, 우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델타파에 반영되고 그 긴장도 높은 것들은 이제 베타파나 감마파 그에 반영이 돼서 증가돼 있고 그런 반면에 정상에서 보이는 알파파는 줄어들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또 원치 않게 깨버리는 잠. 왜 이런 걸까요? 살면서 늘상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가뜩이나
힘들고 괴로웠던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됐는데 잠까지 못 자게 되면 이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면 잠을 자보려고 정보도 뭐가 먹으면 좋다더라. 무슨 건강식품이 좋다더라. 무슨 음식이 좋다더라. 그것도 먹어보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잠이 안 돼. 그러면 좌절하고 잠 못 자면 몸에 안 좋아서 불안해하고 잠 못 자는 게 나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계속 갈수록 이제 그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이게 과다각성이란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 동안에 뇌의 전반적인 각성 상태가 과도하게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인지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나 걱정, 불안 등 여러 원인이 뇌의 각성 상태를 높여 수면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속될 경우 그것을 고치기 위한 행동 자체가 수면을 점차 방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불면증이 만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뇌줄기에서 각성을 유도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세포를 자극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됨으로써 불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의 진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불면증의 주요 증상이 이제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잠들기 어려운 증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만성 불면증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불면증이 의심된다면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항목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불면증을 포함한 수면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은 또 밀려오는 졸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종록 씨도 졸음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운전할 때.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운전할 때 조금 졸음이 많이 와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좀 차를 세워놓고 눈을 붙이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좀 불편한 거였고, 봄철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불면증은 이런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치명적 질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은 실험용 쥐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 심장 질환 같은 거 발병률도 올라가고 뇌졸중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대사 질환의 문제,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든지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에 있어서 측면에서는 우울감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을 잘 초반에 조절을 해주면 우울증 발생 위험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인지장애나 치매 발병 위험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몸 신진대사의 모든 영향에 구석구석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수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대의 박태호 씨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생활 시간이란 게 있어요. 좀 일찍 자려고 12시, 2시, 1시쯤 일찍 자려고 누워봐도 머릿속 시계는 아직 낮이라서 머릿속에 이게 한참 불이 들어와 있을 테니까 잠이 안 오는 거고, 이제 그러다 이제 본인 잠들 시간이 4, 5시쯤 잠들었다가 8시에는 할 수 없이 일어나 한밤중에 깨는 거죠. 한밤중에 깨려니까 힘들고, 일명 올빼미형이라 불리는 불면증인데요. 새벽이 돼서야 잠드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올빼미형이라는 게 저희가 의학용어로 하면 지연 수면 각성 리듬 장애. 수면하고 각성하는 리듬이 24시간 주기로 일정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뇌 안에 있는 생체 시계, 이 시계가 남들보다 늦게 가는 거죠. 사회적인 시간하고 나의 생체 리듬이 맞지 않으면 그 불일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수면의 질하고 양의 부족,
우울한 것도 많이 생기고 그게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 대사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늦게 자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담배도 많이 피고 신체 활동량도 줄어들고 밤에 폭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체중도 좀 늘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내 개인의 수면이나 건강에 문제를 준다 하면 규정이 필요하죠. 특히 새벽까지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즐기는 수면 시간 지연 행동은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12시에 누우러 가는데 그냥 계속 켜져 있으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가 2시쯤에 불을 끄고 누워도 핸드폰이라든지 작은 빛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생체 리듬 주기를 되돌리기 위해 환자는 인지행동 치료뿐 아니라 멜라토닌도 복용 중입니다.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라서 특정 시간대에 복용을 하면 이제 밤이다라는 시그널을 주면 그 늦게 가던 시계가 이제 앞으로 좀 당겨질 수 있어서 되게 빛과 멜라토닌을 잘 이용하면 그 부분을 시간을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낮 동안 빛이 눈에 들어오면 분비가 줄고 밤이 되면 증가해 졸음을 유발합니다. 이 멜라토닌을 이용해 생체 리듬 주기를 맞추는데요. 박태호 환자의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스무 살 이후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는 박태호 씨. 불면증 치료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상관없이 먹었었는데 수면 패턴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 먹는 것도 비슷하게 맞추고 싶어가지고 7시 전후로 조금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그의 올빼미형 수면 습관은 스페인 여행 가이드를 할 당시 늘 시간에 쫓기면서 생겨났습니다. 스페인 최대 국립공원인데요. 바쁜 투어들은 5시 출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보통 2시 넘어서 잠자러 누우러 가는데 그때 되면은 어차피 2시간밖에 못 잘 것 같으니까 그냥 괜히 밤새버리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 탓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대로 누워서 눈 뜬 채로 1시간 반 이렇게 있는데 조금 수면 유도제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시간 줄어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약도 안 먹고 그냥 자고 있어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맞춰놓는데요. 과거엔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 지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진짜 많이 맞출 때는 10개? 10분마다? 근데 그 한 개가 5개씩 울리는 그러니까 한 50번 울리는 거죠. 수면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관찰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고운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기상 시간을 알리는 알람 소리. 금세 잠에서 깨어납니다. 숙면 때문인지 50번이 울려도 듣지 못했던 알람 소리가 이젠 잘 들리나 봅니다. 표정이 상쾌해 보이는데요. 어젯밤 잠은 잘 주무신 건가요?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도 완전 좋아요. 제때 일어나니 아침 출근 시간도 이렇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단 아침 일어날 때부터 컨디션이 좋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일어나고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로워지고 쫓기지 않는 느낌이라서
훨씬 마음도 좀 릴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박진숙 환자는 잠이 들고 난 후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은데요. 이날은 새벽 5시까지 못 주무셨는데 네네. 뭐 하셨습니까? 계속 영화 봤어요. 어디서? 거실에서. 나와서? 네네. 아, 그냥 아예 작정하고 영화 보려고 보신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아니 잠이 안 와서요. 아, 깼는데. 얼마 만에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1시간 넘게 있었어요. 1시간 넘게? 네. 긴 시간을 침실에서 보내고 있었지만 실제 수면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될 게 네. 잠이 금방 들면 상관없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서 잠이 안 오시면 네. 누워 계시지 말고 아, 거실로 다시 나오세요. 10분이요? 네. 워낙 꼼꼼하셔서 네. 꼼꼼하신 분들이 불면증이 잘 생겨요. 네. 이게 남들에 대해 배려도 잘하고 뭐 일도 꼼꼼하게 하고 그런 면이 있으니 좋은 면도 있지만 잠자는 거에 약간 취약하시니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10분 됐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시계 보고 그러지 말고 네. 졸리던 느낌이 좀 달아나는 네, 느낌이 네. 들면 그냥 주저없이 나오세요. 아, 네.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뇌의 각성도를 살펴보는 뇌파 검사와 불면증의 심각도를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수면의 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예민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는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애가 안 들어오면,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걱정들. 박진숙 씨는 불면증도 고민이지만 수면 중 불편한 증상이 있어 더 걱정입니다. 제가 수면 무호흡이라고 느낀 거는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떨 때 느꼈냐면 차만 타면 제가 좀 자거든요. 근데 남편 차를 타고 가는데 전 남편이 제 목을 조르는 줄 알았어요. 하고 제가 깨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아,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구나. 예. 마스크는 제가 수면 무호흡증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보시면 수면 다원 검사를 확인해 시행해 보려고 보기로 수면 했습니다. 다원 검사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잠을 자는 게 좀. 많이 못 주무시면 수면제 드릴 거고. 이거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어떻게 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검사로 수면 중 뇌파와 근육의 움직임, 호흡과 심전도 등 환자의 수면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녀의 수면 다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짧으면 한 10초, 길면은 한 30초 정도. 네. 호흡이 잠깐 끊긴 거예요. 네.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으신 건데 네. 보통 정상은 1시간에 5번 미만인데 아, 그 환자분 같은 경우 1시간에 14.8회 대충 한 15번 정도 돼서 네. 밤에 나는 잤다고 느껴도 1시간에 뭐 15번 뭐 그 20번 이렇게 자꾸 뇌가 깨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드하고 막 머리 멍하고 심한 게 불면증도 있으시면 불면증이 더해서 같이 있어서 그러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수면 무호흡증이란 비강에서 인후두까지 상기도 공간이 좁아져 잠자는 동안 숨쉬기를 멈추는 증상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치료가 양압기 치료입니다. 공기압을 좁거나 막힌 기도에 보내 숨구멍을 확보하는 치료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압기 사용해야 돼요. 그냥은 자연 뭐 이렇게 뭐지 행동 바꾸고 이런다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지 않나요?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몸에 산소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면 그게 몸에 누적돼서 뇌하고 심장에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뭐 심장 부정맥 같은 거 생길 확률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뇌졸중이나 뭐 치매 같은 게 생길 확률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확률을 줄어들려면 양압기 써서 무호흡증을 개선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렇게 도표로 보니까 저렇게 자주, 그건 저는 못 느꼈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주 그러는지는 아까 뭐 14번 정도를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놀라웠어요. 예. 수면위생은 적절한 수면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열한 기본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잠 자지 말고 졸릴 때만 방에 들어가고 잠이 안 오면 누워있지 말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기 직전에 담배 하지 말고 과음 피하고 커피를 오후 늦게 마시지 말고 운동을 하되 너무 늦은 시간 하지 말고 낮 시간에 적절한 운동하라 뭐 이런 기본적인 수면을 위한 건강 제한 비슷한 건데 잠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올바르게 대응하면 이제 약물이나 이런 거에 도움 없이 스스로 극복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